올해 서부 경남 첫눈이 다소 일찍 찾아왔습니다. 16일 오후부터 지리산 인근으로 많은 눈이 관측됐는데 세석 대피소 주변으로는 10cm 안팎의 적설량을 보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주를 찾아 지편에서 문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현장 등을 돌며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LH와 지역 항공기업, 진주 상위 등 지역기업과 경제단체와 소통하며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진주교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김성규, 홍영기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며 오는 29일 투표 결과에 따라 1, 2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됩니다. 최근 함양문화원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함양 관련 내용만을 모아 조선왕조실록 함양군 편을 발간했습니다. 방대한 사료를 한데 모아 지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청 둔철 생태체험숲과 하동 평사리 들판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가을철 산책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바지 가을을 즐길 만한 곳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올해는 첫눈이 다소 일찍 찾아왔습니다. 지리산 정상부에는 10cm가량 쌓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교량과 터널 출입구, 경사지거나 그늘진 도로의 경우 빙판길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송이가 마치 열매처럼 보입니다. 데크와 계단, 레일도 온통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6일 오후 함양 대봉산에 내린 올해 첫눈 모습입니다. 같은 날 지리산에도 많은 눈이 관측됐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첫눈이 3일 일찍 내렸는데 세석 대피소가 있는 해발 1600m 지점엔 눈이 약 10cm가량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리산에는 어제 정상부 위에 한 11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 10cm가량 눈이 쌓였고요. 이건 전년에 비해서는 3일 정도 빨리 내린 눈입니다. 이튿날 함양 오도제엔 바람을 탄 쌀락눈이 여기저기를 누볐습니다. 저는 지금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조망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봉우리와 산자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중입니다. 한동안 눈 소식을 접하지 못했던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못 봤고 지금 한 3, 4년 된 것 같는데. 보기 힘들어요. 네, 보기 힘들어요. 예기치 않은 첫눈을 맞아서요. 그래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기상청은 토요일인 18일 아침까지 하동과 산청,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곳에 따라선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수 탓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특히 눈이 올 경우 길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미끄러짐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생겨 민원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민원 업무 차질은 대전통합전선센터에 서버 인증 오류로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는 정부의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도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은 17일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총 15건의 부정행위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수능종합상황실은 휴대폰과 참고서, 전자시계 등 반입 금지 물품 소지 9건과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 등 총 15건의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기반시설 확충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는데요. LH에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서부 경남 중심 도시로서 교육과 문화,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집적화돼 있는 진주시. 현재도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초전지구를 비롯해
국토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문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에선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교통 편익을 늘릴 수 있는 도로망 기반 시설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현안을 살피기 위해 진주를 찾았습니다. 지편 문산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 현장을 찾은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진주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외곽 도로망의 필요성을 전해들었습니다. 우회도로 잔여 구간 구축에는 3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 장관은 지역 내 도로망 구축을 비롯해 신속한 남부 내륙 철도 개통,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부 경남 쪽에 새로운 이 산업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이 도로라든지 관련된 이 사회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에 대한 서부 경남 내 우주항공청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우주항공청이 또 우리 빨리 서부 경남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장관님께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원 장관은 LH 진주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LH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로부터 문매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평가 수준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시각, 옛날의 시각, 선배들의 시각 그게 아니라 우리 때는 어땠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도 소비자이자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계 시공 감리 프로세스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LH 혁신 방안에 반영돼서 부실 시공과 정관 카르텔을로부터 우리 LH가 좀 자유롭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원 장관은 지역 항공기업을 방문하고 진주 상공회의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지역 경제 현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시의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인 2억 원 달성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천시는 17일 기준 고향사랑 기부자에 참여한 기부자는 총 1,305명, 기부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부자의 62%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액인 10만 원 기부자로 40대에서 50대의 연령대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천시는 올해 목표액인 2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제도와 소득공제 혜택, 답례품 안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화계면 켄싱턴 리조트에서 진행된 투자유치 역량 강화 워크숍은 미래차, 배터리 및 항공산업과 투자유치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경남도, 경남투자청, 하동군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주교대 총장 선거가 16일 선거운동에 들어가면서 막이 올랐습니다. 후보자 2명이 등록하면서 치열한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직원과 학생 득표 반영 비율이 소폭 올라가고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제9대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후보자 등록과 기호 추첨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7명의 후보가 출마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기호 1번 김성규 후보는 진주교대 학생지원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교육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초등교육 특수 목적 대학으로서 임용고시 합격이 많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대 위기하는데 우리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기호 2번 홍영기 후보는 현재 개정통합교과 교육과정 연구위원과
한국통합교육과정 학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수, 직원, 학생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 직원들의 복지,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기금을 확보하고요. 학생들의 임용률 합격, 세계 속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2일 오후 3시에는 학교 대강당에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가 열립니다. 29일 투표가 실시되며 득표 결과에 따라 1, 2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됩니다. 진주교대 총장 선거는 직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이 모두 투표에 참가하지만 선거인에 따라 투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직원과 학생 반영 비율은 4년 전보다 소폭 높였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투표를 처음으로 도입해 학생 투표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결과는 투표가 끝나는 29일 낮 12시 이후 곧바로 나올 예정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제32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17일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수립안 등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보다 443억 원이 감액된 7,37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17일 제293회 산청군 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생비량면 파크 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 사업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영국 의원은 주민 교통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주 시내버스 노선 연장 운행을 제안했으며 조균환 의원은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의 사업 대상 완화와 자체 사업 발굴 등 청년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최호림 의원은 체류형 관광과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한 산청 태락길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조차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어 사실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기록 사료입니다. 우리나라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록돼 있죠. 최근 함양에서 이 조선왕조실록의 내용 가운데 함양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허준원 기자입니다. 삼가 살피건대 유선 정여창은 바로 우리 고을 사람인데 어릴 적부터 총명이 출중하였습니다. 사액 숭장케 아니한다면 끝내는 한고을 선비들이 사사로 설립한 서원이 될 것이니 사리로 볼 때 도리어 미안하고 영구히 유지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1566년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인 함양 진사 강익 선생이 정여창의 서원에 이름을 내려주길 요청하며 남긴 글입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지역 대표사적 남계 서원의 일화로 조선왕조실록에 당시의 자세한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함양 지역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에 눈이나 서리가 내리는 등 사소한 이야기부터 외적에게 시달리던 당시의 모습까지 다양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적군의 세력이 더욱 성하여 마침내 함양성을 도륙하고 남원으로 향하여 운봉현을 불사르고 인어력에 둔치고서. 그런데 최근 함양문화원이 이 이야기를 한 곳에 모은 조선왕조실록 함양군 편을 만들었습니다. 태조부터 순종까지 함양에 관련된 기록은 모두 470여 개로 왕마다 적게는 한 건에서 많게는 67건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책은 부록을 포함해 총 2권, 1권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발췌한 내용이 담겼고 부록인 2권에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등 연대별 기록이 담겼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필요할 때만 찾아봤지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책자가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걸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함양문화원은 이 책을 교육자료와 역사 사료로 활용할 예정. 방대한 역사 기록을 한데 모은 만큼 지역의 새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2023 진주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17일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 2,4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식전 공연과 함께 시작된 기념 행사에서는 45개 자원봉사단체의 단체기 입장과 유공자 표창 수여, 초청가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했던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사건, 이른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안 씨와 관련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상황에서 안 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 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드넓은 공간이 잔디와 산책로로 꾸며져 있습니다. 산청 둔철 생태체험숲입니다. 산청군 공식 SNS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기 좋은 장소로 소개됐는데요. 둔철 생태숲은 원래 목장 부지로 사용됐다가 황폐화된 둔철산 일대 18만 6천 평을 복원해 만든 공간입니다. 생태계 교란과 훼손을 막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요. 넓은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천문대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산책로는 물론이고 곳곳에 휴식 공간도 있으니까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나들이 하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평사리 들판입니다. 박경리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인데요. 최근 하동군 공식 SNS에는 이곳 평사리 들판이 소개됐습니다. 노랗게 물든 황금 들판으로 여행객들을 초대한 건데요. 섬진강 바로 옆에 자리 잡은 평사리 들판은 83만여 평에 달합니다. 들판 한복판에는 소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부부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 부부송이라 불리는데요. 부부송 바로 근처에선 동정호라는 호수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동정호 역시 가을 만끽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는 25일 별을 수확하고 난 빈 평사리 들판에선 지프로 만든 공으로 경기를 하는 논두렁 축구대회를 포함해 각종 행사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막바지 가을 즐기러 평사리 들판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SNS 여행을 보다 조사입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경상국립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내 대학 중에선 유일하게 선정된 건데요. 신용민 경상국립대 도거동문학과 교수와 함께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경상국립대의 비전과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남 지역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경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학교 구성원으로서 소감은 어떻습니까? 예, 매우 기쁩니다. 경상국립대 교수로서도 그렇고 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것은 권순기 총장님을 중심으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예, 사업 준비는 지난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학 구조 계획이 사업 신청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 점을 고려하면 통합 경상국립대학교 출범과 함께 시작된 셈입니다. 네. 제가 교학부총장으로 일했던 지난 2년 동안 우주항공대학과 IT공과대학을 설립하였고 유사중복학과 통합, 정원조정을 통한 학과 신설 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교들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하겠다는 구조개혁을 우리 경상국립대는 미리 시작한 셈입니다.
지난 3월부터는 기획처 주관으로 사업 아이템을 설정했고 그리고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외국 대학과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이 경사일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이번 선정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국비에서 5년간 1,000억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의 직접 투자가 530억 원, 그 외에 연계 사업의 대응 자금이 924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2,4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특히 지자체의 지원은 경상국립대가 경남의 고등교육을 선도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상국립대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방산 분야에서 세계 탑10 대학,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탑3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 대표 국가거점대학으로서 지역산업과 연계한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사회적 학문적 아젠다를 선도하고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분야를 육성하는 등 경남의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컬 넘버원 유니버시티 GNU로 발전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이미 준비가 됐을 것 같은데요. 경상국립대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까? 예, 이미 설립된 우주항공대학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키고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을 대학원에 설립할 것입니다. 교육 차원에서는 도립대와 전문대와 연계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할 것입니다. 국가거점대학 역할 강화 차원에서 경남 전체를 위한 인문학, 기초학문, 교양, 그리고 평생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통해 경상국립대가 지역을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부분 영하권 날씨를 보이며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조금씩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가끔씩 눈이 날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5cm 정도인데요.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사천 영하 2도, 남해 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9도에서 1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과 광주, 제주는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서울과 부산은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세종 영하 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광주 9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며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1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30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며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영상권을 되찾겠는데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